안녕하세요. 축구 타는 남자 야진입니다. K리그2 2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중요한 한판이 펼쳐졌습니다. 대전과 안양이 만나 기대에 걸맞은 치열한 명승부를 만들어냈는데요. 이번 경기는 양팀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 차이가 희비를 갈랐다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안양이 어떻게 승점 6점짜리 경기를 따낼 수 있었는지 양팀의 상반된 경기 운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은 외국인들이 이끄는 공격진이 모두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주세종과 임덕근이 후방을 받쳐주고 김영욱은 라이트백으로 출전했죠. 안양은 최근의 베스트 라인업이 그대로 나왔는데요. 몸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조나탄을 대신해 지난 라운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신인 박재용이 최전방에 나섰습니다. 중원에서는 김정현과 안드리고가 호흡을 맞췄죠. 경기 전 그림과 달리 안양은 백스리로 나섰는데요. 안양에게 중요했던 건 대전의 중원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였죠. 대전의 미드필더는 후방과 전방에 모두 기술 좋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죠. 먼저 후방에선 주세종과 임덕근이 번갈아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며 라볼피아나 대형을 형성합니다. 후방에 여유 있는 숫자를 확보해 놓고 안정적으로 빌드업 해가기 위해서인데요. 한 명이 내려가면 나머지 한 명이 자연스럽게 윗선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두 선수가 경기를 만들어가고 최종적으로는 2선에 위치한 마사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을 풀어주는 형태인데요. 안양은 이를 방해하기 위한 수비 대형을 준비해왔죠. 수비 시 안양의 대형을 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종으로 자리 잡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 하프스페이스에서의 공간을 내주지 않으려는 현대축구에선 보기 힘든 수비 형태인데요. 하지만 대전의 빌드업을 앞선에서부터 눌러주기엔 효과적이었죠. 앞쪽에 있는 안드리고는 최전방 공격수 박재용과 함께 임덕근과 주세종을 견제하는 일에 힘씁니다. 결국 대전의 공격은 주세종과 임덕근을 통해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선에 있는 마사를 막아서는 건 김정현입니다.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안양에 합류한 이후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김정현을 통해 마사의 영향력을 제한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 방식은 당연히 위험 부담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가뜩이나 두 명만 서는 안양의 중원은 이렇게 종으로 수비하는 상황에서 그 좌우 공간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은 이곳을 공략하려고 움직이는데요. 오히려 여기서 안양의 조직적이고 유기적이었던 수비시 움직임이 돋보였죠. 이렇게 공간이 생겼을 때 아코스티의 빠른 수비 가담으로 1차 저지에 성공합니다. 이후 9대0까지 사람을 끝까지 쫓으면서 대전은 쉽게 들어오지 못하죠. 이번에도 대전이 이 공간을 노리자 빠르게 올라와 막아서는 9대0과 박종현이 보이는데요. 특히 대전에선 마사가 안양이 노출하는 이런 공간을 빠르게 인지하고 움직이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이 장면 역시 스토퍼 박종현이 높게 올라와 커버해주고 그 뒤에서 발생하는 공백은 9대0이 메워주죠. 결국 이는 안양이 전체적으로 선수 간의 간격에 신경 쓰면서 촘촘한 수비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수비였습니다. 선수끼리 서로의 공백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커버해주는 움직임이 돋보였죠. 미드필더를 통해 풀어나오지 못하는 대전이 답답함을 느낀 반면 안양은 간결한 공격 패턴으로 대전을 괴롭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옵션은 최전방에 있는 박재용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박재용을 향해 길게 때려 넣으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대 진영에서 싸움을 붙이는 공격을 펼치죠. 최근 기세가 좋은 박재용은 대전 센터백에 밀리지 않고 공중볼을 여러 차례 따냅니다. 선제골 장면 역시 박재용의 제공권에서 시작되는데요. 이후 아코스티의 개인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득점에 성공하죠. 아코스티 박스 안쪽에서 꺾어놓고 아코스티 들어왔어. 안드리고가 또 하나의 선제골을 만들어내면서 3경기의 숙보. 또 다른 패턴은 안드리고와 아코스티가 만들어내는 반복되는 공격입니다. 후반기 안양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두 선수는 함께 뛰는 경기에서 좋은 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드리고가 공을 잡으면 아코스티는 무조건 공간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비단 이번 대전전뿐만이 아니라 후반기 안양의 득점을 상당수 책임졌던 공격 패턴인데요. 게다가 좌우 풀백을 높게 끌어올리고 수비라인까지 높게 형성하는 대전을 상대로는 더욱 잘 먹혀들 수밖에 없었던 공격 방식이었죠. 이를 센터백만으로 커버하려던 대전의 대처는 안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 전달 공격수가 더 많아요. 슈퍼 들어왔어. 박재용까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두 골차 리드를 잡은 후에는 안양의 수비 대형의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 미드필더가 횡으로 서는 일반적인 형태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무리하게 체력 소모를 하면서까지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기보다는 대전이 위험지역으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뒤를 더 신경 쓰게 된 것인데요.
이는 사람을 쫓기보다는 공간을 막아서는 수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의 수비 대형이 달라진 이후 이선에서 움직이는 마사는 더욱 공을 잡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공이 오지 않자 마사가 짜증내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전방으로 공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대전은 공격수들이 낮은 위치까지 직접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측면에 있던 레안드로는 물론이고 최전방에 있는 카이저까지 무리하게 공을 받으러 낮은 위치로 이동하는데요. 전반전 대전의 공격이 안 풀리고 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대전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최전방에 공민현을 두고 카이저가 자유롭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대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선 미드필더들이 좁게 안양의 위험지역에 자리 잡는 건데요. 이선에서 많은 선수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면서 안양이 취약함을 노출할 수 있는 그 위치로 공을 투입합니다. 이렇게 후반전 대전은 안양의 미드필더와 수비라인 사이의 공간으로 계속해서 패스를 보냅니다. 전방으로 공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전반전과 달리 이선에서의 패스 루트가 늘어나면서 공이 돌기 시작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대전의 강점도 살아나기 시작하죠. 외국인 공격수들이 이끄는 패스 플레이는 안양 수비의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안양은 라인 사이로의 패스를 계속 허용하는데요. 확실히 후반 들어 지친 모습이 보이면서 공간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낮게 밀어줍니다. 흘러나갔어요. 네. 설상가상으로 핸드볼 파울로 인한 PK 실점까지 허용하면서 후반전 기세가 완전히 대전으로 넘어갔죠. 대전은 수비라인 앞으로 공을 투입시키는 것 외에도 크로스를 적극 활용합니다. 특히 우측면에서 많은 크로스가 나왔는데요. 터치라인에서 넓게 벌려서고 있는 김영욱과 하프스페이스 부근에서 머무르는 임덕근이 반복해서 크로스 공격을 시도하죠. 카이저의 동점골 역시도 크로스를 통한 공격이 유효하게 먹혀든 장면이었습니다. 안양은 곧바로 교체를 통해 분위기를 수습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중원에 황기욱을 투입하면서 잃어버린 중원 수비의 밸런스를 맞추려 하죠. 김정현과 황기욱이 지키는 중원은 수비적으로는 단단함을 기대할 수 있는 조합인데요. 후반전 계속해서 취약했던 수비라인 앞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반칙 아니었어요. 상대에게 너무 쉽게 크로스를 허용했던 김동진도 지친 모습을 보이면서 주연으로 바꿔주는데요. 이 역시 에너지 레벨을 높이려는 교체였죠. 이 외에도 안양은 지친 선수들을 바로바로 교체해줍니다. 후반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안양은 이 부분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모든 교체 카드를 사용하죠. 기민하게 대응했던 안양과 달리 대전은 교체 카드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민성 감독의 의도를 알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였죠. 추가 시간 아코스티의 돌파에서 시작된 결승골 장면인데요. 아코스티 주변에 4명의 대전 선수들이 있었지만 지친 나머지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자, 빠져나갔어요. 아코스티 달려옵니다. 아코스티 낮게 조나타 들어왔어요. 세게 내려버려요. 조나타. 와, 아코스티로 시작해서 오늘 아코스티로 끝나네요, 이게. 이것이 FC 안양이 가는 조나탄의 팀입니다. 극장골과 함께 K리그2 최고의 명승부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결과로 안양은 1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갔고 반대로 대전은 23경기 동안 이어온 홈 무패 기록이 깨졌죠. 게다가 기록보다 중요한 건 안양이 리그 순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건데요. 1부 리그 팀과 곧바로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2위 자리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게 됐죠. 이 경기는 노련함의 차이에서 비롯된 양 감독의 경기 운영이 가른 승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